자, 전략적 독서가 답이다요. 전략적 독서가 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자기소개서 면접 대비를 제가 이미 이제 거의 8년째, 이제 8년차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딱 만나봤을 때요.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딱 던지면요. 이 아이가 합격권에 들어오는지 합격권에서 이탈했는지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하잖아요. 경험적으로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두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알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1분 동안 말해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한민국 아이들의 85% 이상의 아이들이 정체성의 의미를 몰라요. 아, 소장님, 정체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제가 눈 감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네. 정체성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의 브랜드가 뭐니예요. 너만의 브랜드가 뭐니? 너의 진로 목표가 뭐야? 그랬더니 외교관이래요. 그러면 다른 외교관과 차별되는, 대별되는 너만의 브랜드는 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외교관이 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외교관이 될 거래요.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해봐 라고 했어요. 애들은 더 멘붕이 오죠. 꼭 왜 나를 선발해야 되지? 그죠? 네. 그걸 내가 말하면 잘난 체 한다고 보지 않을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 말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가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30년 뒤 우리 학교를 빛내는 인재가 될 거니? 그러면 우리 학교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과 네가 일치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학교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학교라면 저는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 근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자율성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그 근거는 이런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애들은 단순하게 우리 학교가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있어요. 다 뭐예요? 논점 이탈인 거예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애들이요, 겁나게 이야기를 자기 말을 많이 했대요. 그렇다고 자기 면접 잘 봤대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석할까 봐 겁난대요. 그리고 떨어져요. 네. 대한민국 청소년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그랬더니 1위가 42.6%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니? 그랬더니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CEO로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니? 너는?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버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대요. 좋아.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돈 버냐고 고생했으니까 세계 여행을 하겠답니다. 야, 멋진데?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그랬더니 국내에 들어와서요, 대저택을 하나 사겠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니까 고급 승용차를 산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니까 그냥 다시 돈을 벌면 된대요. 그게 너의 브랜드냐고 하니까 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10명에게 한 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탐 스토리라는 책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하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 하나만 가지고 오라 했어요. 이 책을 읽고 네가 얻은 것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 이 탐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요, 탐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CEO예요.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분이요. 그가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휴양을 갑니다.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를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9명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신발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비포장도로도 다 위험한 산전에 있는 것에 불구하고 아이들이 신발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센 거예요. 왜? 교육을 통해서만이 자신들의 계급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는 교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애들은 등교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캐치한 마이코스키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250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자선단체 한 곳과 손을 잡고 아르헨티나의 전통 신발을 조금 변형해서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서요, 신발을 만들어요. 신발을 도안을 해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50명의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신발을 정가에 하나를 사주면 당신이 하나 사준 것으로 인해서 한 명에게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금운동과 함께 그 운동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에 그 지역에 있는 방송사에서 그들이 하고 하는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내보냅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1000명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신발을 다 만들어서요, 장만해서 자기의 부모님을 모시고 친구와 친척들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직접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행사를 마치고 그가 돌아오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서 딱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한 여성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를 굉장히 계속 어필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옆을 보니까 3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자신들이 기부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녀는 스페니쉬를 쓰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파트너한테 물었어요. 그녀가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봐달라. 근데 그 파트너가 가서 그와 대화를 하더니 그도 함께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게 슬픔과 절망의 눈물은 아니구나. 뭔가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구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신발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큰아이가 학교를 신고 가면 둘은 집에서 있어야 되고요. 화요일은 둘째가 학교에 가면 첫째와 셋째는 학교를 못 가고요. 수요일에는 셋째가 학교를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매일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엄마로서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이코스키는요, 그 순간을 영원으로 승화시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절망을 주겠구나. 왜?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린다면 그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는 순간 이 아이들은 또 학교를 못 가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지속해서 성장할 동안 지속해서 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체를 매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탐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거기에 다 올인해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현재는 3,800만 명에게 이런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책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니? 그랬더니 10명의 아이들이요, 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책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배웠어요. 저는요, 이 책을 통해서 창의성을 배웠어요. 색다른데 창의성? 어떤 거지? 선생님,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만약에 아르헨티나에 갔으면 제 눈에 보이는 10명 중에 9명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신발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10명 중에 9명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신발 시장이 무한하다라고 깨달았어요.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데 두 번째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시장성은 무한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난해서 그 신발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시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들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인지하고도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구매력을 가진 제3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베품과 나눔의 비전을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비싼 돈으로 신발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가의 신발을 사주면 당신이 사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선한 행동이 다른 아이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비전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이 있는 제3자에게 팔므로 해서 여기서 돈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객들이 자신들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이 고객들이, 비전을 공유한 고객들이요, 탐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신발을 산다면 가능하면 탐스 신발을 사. 나도 하고 있는데 너도 이거에 동참해. 신발이 비싼 게 아니야. 그들이 그 이익금에서 회사가 취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공유하고 있어. 선한 기업이잖아. 이런 선한 기업은 우리가 도와야 돼. 고객이 마케터가 되니까 삽시간에 사업이 완전히 불붙듯이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거기서 창의성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이는요, 자기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그 가치관을 가지니까, 마이크스키가 그 가치관을 가지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생을 바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말하는 것에서 저는 정말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끄집어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21세기가 원하는 핵심 인재, 그죠? 그 인재상 중에 중요한 것을 오늘 기억하세요. 다른 말보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21세기의 선진국들은 어떤 인재를 원하냐면 공공인재를 원해요. 공공인재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사람도 공공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도라든지 도로, 항만 이런 것은 뭐예요? 공동의 재산인 거죠. 근데 사람도 공공재라는 거예요. 너의 재능을 너 혼자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과연 너의 재능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에 너는 어떤 기여와 헌신과 봉사를 할 거니, 그 가치관이 있으면요, 그 아이의 브랜드가 생기는 거예요. 브랜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로 공공인재가 갖춰야 되는 인재상인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꿈을 가진 아이와 이렇게 마이코스키처럼 수천만 명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사람이 똑같은 인재로 보일까요?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는 강도가 똑같을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아이. 자,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꿈꾸는데요. 그죠? 이 땅에 능력을 갖추고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대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업을 통해서 국내 유명 대학 하나를 인수해서 세계 10위권 명문 대학으로 성장시킬 거고요. 그 대학을 통해서 길러낸 인재들을 통해서 국내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들도 흡수해서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대요. 그런 궁극적인 나의 꿈을 50세에 이루는 것으로 잡고 37세까지 대기업의 핵심 임원이 돼서 경영자의 핵심 자질과 역량을 키울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르죠? 너는 어떤 CEO가 될 거야 했을 때 이게 브랜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권의 책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멋진 CEO의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제가 왼쪽에 5권의 책을 추천해 줬어요. 이 책을 1권은 너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 2권은 너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 3권은 너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 4권은 5권은. 자, 오른쪽은요, 진로 목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진로 목표가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기에 좋은 독서예요. 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요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마윈이죠, 마윈. 중국의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닷컴을 창업한 CEO예요. 이 CEO의 꿈을 가진 애가요. 이 마인을 책을 읽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와, 1990년대에 시작한 기업이 3대를 거쳐서 세계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온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만든 사실을 보면서요. 제가 CEO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요. 제 마음속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었어요.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꿈이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아이에게 맞는 이렇게 맞춤형 독서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릴 선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